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같은 에너지 공기업의 외화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이 3분기에만 8,4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환율이 요동칠 수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올 코스피 IPO 마지막 주자로 나서는 방위산업기업 MNC솔루션이 시장 친화적 공모 구조와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내세워 공모 흥행을 노립니다. MNC솔루션은 이번 IPO로 총 300만 주를 공모해 공모가 희망 가격 상당 뒤준 최대 2,799억 원을 조달합니다. 26일부터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다음 달 5일에서 6일 일반 청약을 거쳐 연내 코스피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이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세가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글로벌 최대 규모의 미국 내 투자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완성차 배터리 업계는 제품을 다각화하는 등 생산 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IRA 자체의 폐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전기차 보조금뿐만 아니라 생산세액 공제에도 변화가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점도 계속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잔치집과 초상집.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효진입니다. 예, 저는 임상현입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힘들었던 한 주가 드디어 끝이 났는데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제목대로 미국 시장은 트럼프 당선으로 해서 랠리, 흔히 말해서 잔치집 분위기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거의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바닥을 좀 찾아가는 그런 부분이고 구체적인 어떤 정책이 구체화되면서 또 수혜업종을 찾는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자세한 시장 전망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연속해서 투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모처럼 반등에 좀 성공했는데 이게 하락의 막바지 국면인지 뭐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실 걸로 좀 생각이 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가장 큰 핵심은 트럼프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랠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깔려 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과 같이 가지 않는다 하는 뭐 개념이죠. 그러면서 감세, 그다음에 관세, 부과 이런 부분이 한국에서는 이제 기본 관세가 되고요. 중국에서는 보복 관세가 되죠. 이런 것이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우려가 좀 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좀 했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에서도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 뭐 이런 쪽에 리스크가 상당히 좀 강했던 그런 요인 때문에 약세였지만은 트럼프 수혜주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오히려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됐죠. 첫 번째 부분에서는 비트코인, 그다음에 우크라 관련된 종전 관련된 부분들이 좀 우세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산주 쪽에서도 또 조선 이런 특정 섹터만 어떻게 보면은 겨우 하락을 면했고 나머지는 거의 추평 낙엽이었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이제 불안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그게 이제 시장 심리에 좀 또 실물 경제에 또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그 유동성 랠리,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연준하고의 약간 그 기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금리를 저속히 내리면은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다, 이게 반대한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소리냐, 당장 내려야 된다, 압력을 좀 가는 모습들도 있죠. 그래서 어떤 기업 정책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유동성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증시에는 가장 호재적인 요소를 일단은 깔고 가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이 보복 관세나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서서히 행정법을 통해서 실물 경제로 파급되기까지는 몇 달, 최소한 한 1년 이상 걸리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지속이 되는 가운데는 이런 것들이 소화가 좀 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당장 걱정할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 충격이 왔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게 1년 후나 2년 후에 우리가 이제 걱정할 일을 벌써 미리서 빠졌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약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요. 차트를 보고 다시 추가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지수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한 쌍바닥 형태가 나와줬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보통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일주일 동안 1, 2, 3, 4 오늘이 5일째 해당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일주일 또는 하루 또는 한 달이 시간의 마디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5라는 수도 굉장히 중요한 수입니다. 5라는 것은 십진법에서 5, 10 이렇게 떨어지는 숫자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환점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 또 5개월이라는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보시면은 이제 고점에서 하락이 됐던 것이 7월 11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7월, 8월, 9월, 10월, 11월,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거의 5개월에 이제 진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전을 좀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완벽한 쌍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고, 또 주봉상으로 보시면은 올봉상으로 보면은 어떤 추세선으로 보면은 이 하단선을 완벽하게 이제 지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기가 아주 미세하게 이제 우상향이 되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좀 되는 거죠. 이게 올봉상으로 보면은 이번 오란수가 있죠. 오란수는 없는 수이기 때문에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아랫꼬리를 달고
12월에 양봉을 보이고 1월 달부터 본격 상승이 진행이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거의 비슷하게 반복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런 흐름의 반복의 연장선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11월에 추세 반전 부분이 이제 분명히 좀 일어날 걸로 좀 생각이 좀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그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환율 차트를 뭐 잠깐 보시면은 지역적 리스크 부분들의 환율의 또 움직임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헤드앤숄더 형태로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 이제 추세 이탈이 됐죠. 그래서 전체 흐름은 N자형 패턴이 아니라 헤드앤숄더 형태로 진행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정권에 접어든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오늘 뭐 최근에 현재 관료 인선 부분들이 나왔죠. 첫 번째 부분에서 나왔던 것은 일론 머스크가 거의 공동 정부를 운영한 것처럼 부통령인 것처럼 사실 행동을 좀 해주고 있죠. 정보의 효율화라는 개념인데 미국 시장의 어떤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6천조 됩니다. 그다음에 국방비 예산만 1,000조. 그래서 미국을 천조국이라 하는 것은 국방비 예산을 1년에 1,000조를 쓰기 때문에 천조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정부 예산이 지금 미국 정부 어떤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이대로는 미국이 파산이 된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어떤 아이디어도 그렇죠. 이게 기업의 어떤 것처럼 정부의 예산을 3분의 1을 줄이겠다. 어마어마한 개념이죠. 그런 부분이 획기적인 정책도 있고 연준도 마찬가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이제 부분들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것은 기업 친화적인 거고 도지를 밀고 있고 가상화폐를 밀고 있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기축 통화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굉장히 천정부지로 굉장히 큰 시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신 게 맞습니다. 원래 이제 달러의 기축 통화를 반대를 하고 또 CBDC도 반대를 정확히 합니다. 민간 화폐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흐름의 연장선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연준과 현재 어떻게 보면 미 행정부의 피 튀기는 싸움. 원래부터 과거 100년 전의 역사부터 그랬었습니다. 연준과 미 정부 간의 어떤 싸움에서 대부분 정부가 졌죠. 그런 관점에서 가상화폐 테마는 굉장히 큰 테마다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방위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이제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국무장관, 그다음에 국가안보보좌관 이런 사람들을 인선을 좀 했죠. 근데 대부분 친한파들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중국 강경파 기조였습니다. 또 어떤 데는 왜 김정은을 제거 작전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도 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들어왔던 거죠. 미국의 국방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한국의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미군 철수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도 좀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대한 압박 작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미국하고의 어떤 북한하고의 어떤 딜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중국하고도의 딜도 있을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남북 경협이라든가 방산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상반기에 어떤 헤게모니의 어떤 쟁탈권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현재 관광 어떤 부분들도 무비자도 열고 그다음에 내년에 만나기로 했는데 올해 얼마 전에 아펙 회의 다음 주에 바로바로 부랴부랴 만나기로 했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구애 작전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것은 자기 AI의 어떤 산업,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밀기 때문에 자율주행, 거의 전면 허용, 그다음에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부분 마찬가지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거의 정책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고 2차 전지나 아니면 반도체는 가기는 가지만 정책적인 어떤 속도 면에서는 좀 더딜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그다음에 부분, 그다음에 로봇 부분들을 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 정부 아래에서 모든 것을 좀 주관하는데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핵심은 뭐냐면은 정책하고 어떤 정책하고 예산 집행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6천조를 주물럭거리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의 정책,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일 이런 거에 거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뭐 로봇 막 이렇게 막 들뜨고 있는 것도 폭락장에서도 전혀 꿀림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거의 포커스를 맞춰서 사실은 올인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오늘 시장 분석 먼저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 시장 대응하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세계적인 이슈와 시장 늘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해주고 계시니까요.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면서 포트폴리오 재정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종목들 상담 접수해주시면 저희가 곧 바로 해결해드릴 예정인데요. 접수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요. 후성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6,060원, 비중은 20%입니다.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무너지니 소부장도 속절없네요. 이 종목은 실적도 괜찮다고 하는데 계속 들고 가야 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오늘은 1%대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 계속 하락세를 보였다 보니까 접수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후성은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2차 전지 쪽도 있고요. 현재 이 반도체 소재 쪽 부분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소강 상태에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바이든 정책에서 또 트럼프 정책에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좀 빠지는 국면인데 지금은 낙폭 과대라고 좀 생각이 되고 기술적 반전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8호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기술적 반등을 보이다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갔지만은 이 전저점이 이제 진바닥 역헤드 숄더의 머리의 형태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넥라인점의 어떤 반등들은 충분히 6,200원, 300원 이 사이까지 약간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근처까지 올라와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종목 교체를 좀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느냐 또는 마디매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일단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겠고 매수가까지 온다면 좀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 종목은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5만 9,400원, 비중은 82%입니다. 6개월 전에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좀 살아나는 느낌이라 이제 추세 회복할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6%대 오르면서 13만 5,4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비중이 80%가 넘는 상황인데 이 종목 괜찮을까요? 예, 뭐 트럼프만 일론 머스크만 믿습니다. 예.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우리 국내에서 유일한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제 기업이죠. 삼성이 좀 인수를 사실상 계열사랑 마찬가지에 좀 해당이 되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오랫동안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인류보다 더 많아진다, 수십억 대가 돌아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전 세계 인류가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면서 로봇에 대한 필요성들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옵티머스 2라는 그런 부분을 내놓으면서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인간의 할 일을 로봇이 모든 것이 대체된다면은 인간은 노동 해방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언급이 되면서 무엇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이제 펼쳐지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AI가 되면서 개인화된 로봇에 대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상용화 가능성들이 있고 내년에는 기업 내부 테슬라 기업 내부의 소량 생산하고 2026년은 대량 생산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어떤 최초의 등장 2006년도에 테슬라의 스포츠카를 통해서 등장을 했고요. 10년 뒤에 2016년에는 자율주행을 포부를 열면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좀 했고 또 그뒤 10년 뒤에 2026년에 로봇에 대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10년 프로젝트 계획을 실현을 좀 해주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 올인하는 것은 이 대규모의 경제, 현재 계열사가 가지고 있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거에 직접적으로 올인을 좀 하기 때문에 이 정부의 방향성이나 이 AI 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걸 펼칠 확률이 많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리하게 이에 대한 수혜주로 좀 떠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요거는 의외로 이제 리치 종목, 그러니까 시총이 어느 정도 무겁지만은 탄력이 붙으면은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지고 가는 것도 상당히 좋다. 중장기로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11만 5천 원에서 이 상단까지가 되면 20만 원이 되면 더블이 좀 되죠. 그래서 한번 더블에서는 크게 흔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중간에 마디 매매 좀 꾸준하게 들고 가시더라도 20만 원 정도 되면 약간 흔들리기 때문에 약 19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두고 한번 마디 매매 저는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신고가 난다고 보지만은 한번 끌어갈 타이밍은 한 19만 원 정도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가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19만 원 선 목표가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홀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또 로봇주가 들어와 있습니다. 로보로보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6,570원, 비중은 15%입니다. 2년도 넘었습니다. 그동안 고통받다가 요즘 로봇주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기에 추가 매수 기회일까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이 종목도 오늘 3.83% 오르면서 4,200원까지 끌어올리긴 했습니다. 자, 전문가님, 로보로보 추가 매수도 가능할까요? 좀 가능할 수도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교육론 로봇이라고 지금 이제 어떻게 많이 알려지는데 AI 교과서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많이 있죠. 결국은 AI가 행동형 AI, 그러니까 생성형의 AI는 뭐냐면은 온라인상에서 또는 이런 디바이스 상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컨텐츠를 생성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행동형 AI라는 것은 뭐냐면은 로봇이라든가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말합니다. 결국은 행동형 AI 쪽이 로봇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실현으로 되기 때문에 로봇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은 AI 교과서의 붐에 이어서 어떤 큰 틀에서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형태물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슈가 좀 될 확률이 많고요. 또 최근에 보이지 않게 거래량들이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움직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음봉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홀짝홀짝 가다가 또 한 번 슈팅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만 상승하다 밀렸지만 큰 의미는 없고 비정상적인 흐름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슈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점에서 3,100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더블이 되면은 한 6,000원이 이제 더블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격은 한 중간만큼 왔습니다. 중간에서 흔들리고 있다가 한 번 슈팅이 되면 6,000원 정도까지 약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조금 낮춰서 이제 봤다가
6,000원 되면은 마디 매매했다가 다시 재매수 전략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시세 분출이 한번 나오면 6,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만나보고 있는데요. 상담 접수하시는 문은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되고요. 또 전화로 접수해 주시면 더 빠르게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ABL 바이오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5,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상반기 중에 매수했는데 바이오주가 좋아지는 것 같더니 최근에 또 내리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모멘텀이 끝난 건지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32,550원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수익 구간에 계시긴 한데요. 자, 전문가님, 바이오주 모멘텀 끝났다고 보실까요? 계속해서 가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되는데 이제 약물항체 결합체가 대세로 작용이 좀 되고 있죠. 결론적으로 이제 봤을 때 이중항체라든가 단일 항체 또는 표적 항암제 이런 부분의 단점들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약효의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한계점들이 있는데 약물항체 결합체라는 것은 화학합성 의약품하고 현재 표적 항암제라든가 이런 쪽에 바이오 의약품하고 같이 짝을 이루어서 복합적으로 치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물 항체 결합체가 대세로 떠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3대장 중에 하나가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알테오젠 이런 속성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이 지금은 이제 대장주에 좀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리가캠이나 ABL 바이오가 후발주로 따라가는 그런 부분인데 ABL 바이오의 어떤 파이프라인은 여전히 좀 살아있는 그런 그랩바디라는 어떤 그 플랫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물 항체를 어떤 약물을 매달까요? 하게 되면은 그거 매달아서 임상 실험에서 현재 컨트롤 C, 컨트롤 V에 복사해가지고 로열티 받고 파는 그런 부분이 약물 항체 결합체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ABL 바이오소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이런 현재 알테오진이 끊임없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현재 주사형, 제형 변경에 대한 거죠. 또 따지고 보면은 약물 항체도 제형 변경은 아니지만 비슷한 트렌드의 어떤 기술의 흐름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장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좀 많이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중요하다 좀 생각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보면은 1단 상승이 되고 2단 상승했다가 밀렸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밀려준 것이지 현재 다른 요인들은 아니다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정의 절반 정도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하락이 멈춰졌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로 향해서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25,000원이면 그 수익이 많이 난 상태인데 바로 돌파하기는 힘들어 보이죠. 43,000원까지 또 갔다가 무너졌다가 세 번째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박스권 매매가 바람직하다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가 되면은 마디 매매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또 오랫동안 석 달, 넉 달 동안 행보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내년 봄에 시팅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 상단 4만 원에서 마디 매매 관점 제시를 합니다. 이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전망이 좋긴 하지만 지금 워낙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일단은 박스권 상단인 4만 원 선에서 마디 매매하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한올 바이오파마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3,250원, 비중은 20%입니다. 착실히 잘 가주던 종목인데 급락장은 피해갈 수 없었나 봅니다. 최근 하락이 좀 나왔는데 혹시 이익 실현도 이제는 고민을 해야 할 때인지 전문가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요 49,900원 아직 그래도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자, 전문가님 바이오 종목도 하나 들어왔는데 이 종목도 혹시 좋게 보실까요? 네, 뭐 꾸준하게 좀 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좀 해당이 되고 뭐 전통적인 바이오 의약품 개발 생산 관련된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인프라 연구 라인 파이프라인도 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좀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시총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습니다. 2조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이 오랜 동안 박스권을 최근에 이 돌파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근 저점에서 한번 슈팅했다가 이중으로 조정을 보였다가 다시 한번 슈팅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개연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3개월 주기로 이렇게 또 3개월 상승하고 1개월 내지 2개월 조정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좀 진행이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만 원대에서까지 또 이 박스권 한번 크게 슈팅하고 추세 이탈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박스권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박스권이 2번, 3번 하다가 또 한 번 또 슈팅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원 정도가 되면은 현재 마디매매 시점 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은 이제 매수가에서 또 수익을 본 상태죠. 또 고점에서 좀 차익 실현을 못해서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5만 원 가까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48,000원, 5만 원 선에서 박스권 매매 관점 당분간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5만 원까지 한 번 더 올라와 줄 수는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48,000원에서 5만 원 사이 박스권 매매하시는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종목은요. 동양철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가는 1,800원, 비중은 30%입니다. 수년째 속썩이는 종목입니다. 너무 많이 빠져서 손쓰기가 어려워져서 전문가님께 고견 부해봅니다. 라고 사연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가 720원입니다. 자, 전문가님, 동양철관 어떻게 전략 세워주실까요? 네, 한 차례 그 남북 경협이라든가 러시아 가스관, 뭐 최근에 이쪽 이제 동해 이런 것 때문에 한 차례 이슈가 됐다가 최근에 이슈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좀 생각이 드는데. 이제 동해 천연가스 관련된 부분들이죠.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한 수혜에도 불구하고 전혀 힘이 없습니다. 지루하게 계속해서 이제 빠지는 부분인데 최근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에너지 부분이죠. 친환경 또는 온실가스 이제 배출 규제한다. 이 부분들은 거의 한 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는 이것하고 관계가 없이 오래전부터 지구가 기온이 더워졌다가 추워졌다를 계속 반복하는데 온실가스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주의고 가격 안정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친환경 때문에 지금 에너지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 난리가 아니다. 뭐 이런 어떤 트렌드가 좀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의 그런 동해 가스 개발 적극적으로 환영해 줄 수도 있고 또 이슈가 또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은 이슈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슈가 됐을 때 좀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 16,000원에서 7,000원, 아니 1,600원에서 700원까지 거의 많이 빠졌습니다. 중간만 잡더라도 이 1,100, 1,2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줄 수 있는데 너무나도 많이 빠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점에서 한 1,000원 정도까지는 쉽게 한번 테마나 이런 것들이 좀 불면은 또 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1,000원 정도가 되면은 현재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매수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목 교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죠. 다음 들어와 있는 종목은요.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는 38,000원, 비중은 50%입니다. 지난달 매수했습니다. 회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샀는데 갑자기 증자 논란이 나오고 주가는 빠지고 답답합니다. 꼭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는데요. 일단 오늘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5.79% 빠지면서 31,750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분도 비중이 좀 크세요. 네. 50%인데 이수페타시스는 어떻게 해결해 주실까요? 이수페타시스는 너무 좋은 종목인데 장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좀 덜 끝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는 고다층 MLB 쪽이죠. 그래서 AI 엔진 가속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용 다층 기판 요거에 대해서 이수페타시스가 가장 시장 지배력이 크고 또 글로벌 쪽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기술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력이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7,000원까지가 59,000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거의 10배였죠. 거의 한 2년 가까이.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조정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좀 조정이 상대적으로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10배씩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뭐 조금 뭐 20, 30%, 50% 된다고 해서 조정의 또 양이 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조금 더 이제 깊어질 수가 있는데 차트로 보면은 6만 원짜리가 약 3만 원 반토막 정도 되는데 힘이 좋으면은 반토막에서 다중바닥을 하면서 버텨주는 그런 양상이 저는 이제 전개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실제로 3만 원에서 계속해서 버텨주고 이번에도 약세지만은 계속해서 버텨주는 무난하게 이제 버텨주는 삼중바닥에 버텨주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할 걸로 좀 생각이 좀 되는데 이것도 다중바닥으로 뭐 4번, 5번까지 이렇게 행보 국면이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첫 바닥부터 3개월이 끝날지 6개월의 에너지 비축을 하고 나서 올라갈지 이런 것들은 짐작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기 박스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4번, 5번 이렇게 바닥을 하고 나서 갈 때 가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높으면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비중이 낮으시면은 비중이 높으시면은 45,000원 정도는 의뢰에 왔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으면 또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중을 좀 낮췄다가 다시 한번 재매수하는 전략들 좀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아직 더 남았다 보니까 일단 정리를 조금 일부 가격선에서 하신 다음에 조정이 나오면 다시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볼 텐데요. 다음 들어와 있는 종목은 현대무벡스입니다. 매수가는 3,150원, 비중은 50%입니다. 일주일쯤 됐습니다.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아서 더 시간 끌기 전에 전문가님께 진단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종가는 3,070원입니다. 전문가님 느낌이 좋지 않으시다고 해요. 어떻게 진단 내려주실까요?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맞으면 좋겠지만은 또 안 맞을 수도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좋지 않다 하는 것은 기후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좀 생각되는데 현대무벡스 이제 부분들은 뭐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좀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현대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한 번 더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또 저평가된 요소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래서 요새는 뭐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또 로봇, AI 이거하고 연관이 되고 있죠. 현대에서도 이제 많이 이쪽을 좀 추진하고 있고 또 좀 그런 관련된 사업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중추적 역할을 좀 해주는 부분들이 현대무벡스도 있고 현대오토웨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오토웨버는 또 시총도 무겁고 또 AI 쪽하고 민감하게 연결되는 구조는 아닌데 현대무벡스는 또 시총도 작고 이런 쪽하고 민감하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이 이제 시총이 3,600원 정도 되죠. 2,400원이 저점이고요. 한번 상승의 고점, 이 고점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돌파하다가 무너졌고 두 번째는 돌파 안착에 성공을 좀 해줬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현대에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아틀라스, 현재 올류 아틀라스 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의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하고 경쟁을 해볼 만한 부분들이 충분히 좀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서 현대 쪽에 찾아보면 없습니다. 현대 무벡스가 유일하기 때문에 이쪽에 상승을 좀 해줄 수가 있는데 상승 부분들은 3,000 상단, 3,300원, 3,6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600원 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유독 비중이 큰 종목 상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비중 관리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을 느낀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제 임상현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으로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예, 가상화폐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 SBI 인베스트먼트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SBI 인베스트먼트하고 가상화폐하고는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최근 장투사가 서로 다른 원인으로 올라가고 있죠. 우리 기술 투자는 이 비트코인 관련된 부분이죠. 이거 관련된 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아주 IB 투자도 다른 요인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데 SBI 인베스트먼트를 제가 고른 이유는 SBI는 일본계 금융그룹의 어떤 약자에 좀 해당이 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SBI 인베스트먼트하고 리플,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서 한 3, 4위 정도 가지고 있는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도지 이런 종목군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리플이라는 종목이 해당이 되는데 미국 증권협회하고 기나기 소송 등에서 현재 승기를 잡고 또 트럼프 정부가 나오면은 우호적인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리플에 대한 어떤 수혜주가 진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되는데 이것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SBI 그룹이고 국내 상장되는 부분이 SBI 인베스트먼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BI 그룹주의 SBI 핀테크 솔루션주가 다른 요인 때문에 상한가를 오늘 실현했죠. SBI 인베스트먼트는 전혀 조용하지만은 순환매로 한 번은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바닥권을 박박 기고 있으면서 오늘 속임수 뭉이 났는데 매수가는 월요일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이 추세 이탈 전에 1,0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손절가는 710원에서 살짝 빠진 68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안주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앞으로 시장 상황 또 지켜보면서 유연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섹터로는 자율주행과 로봇주 꼽아주셨고요. 후성의 경우에는 매수가 6,000원 부근에서 종목 교체하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또 오늘 대안주 SBI 인베스트먼트 가져와 주셨는데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